자, 오늘은 제 3작업입니다. ITQ 엑셀 제 3작업인데 이 ITQ 엑셀 제 3작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정렬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고 피벗 테이블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엑셀에서 우리가 제3작업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유형이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제2작업에서 보통 목표값 찾기 나오고 고급 필터 이렇게 나오면 제3작업이 부분합이고요. 정렬 부분합이고 제2작업에서 고급 필터 쓰고 표수식을 사용하면 보통 제3작업에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오고 보통 이런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저께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2022년도 3월달 기출문제죠. 2022년 3월달 기출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제3작업을 정렬 부분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렬 부분합인 제3작업을 하려고 하면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뭐가 와야 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작업에 B4번에부터 H12번까지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제3작업에 B 몇 번? 2번 자리다 이 말이죠. B번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제가 제품명은 조금 너비를 조정하죠. 제가 이걸 지우면서 너비가 원래 넓었는데 지우면서 다 좁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바깥쪽 테두리를 약간 굵게 해서 선 정리를 조금 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작업의 큰 제목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정렬 및 부분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반드시 해야만 뭘 할 수 있어? 부분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안 하면 부분합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하는데 정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 2, 3, 4 또는 기억 미연순으로 가는 오름차순이 있고요. 반대로 19, 87 이런 식으로요. 그 기형부터 거꾸로 기억까지 가는 이런 내림차순이 있어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렬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정렬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이렇게 8가지 모양이 다 틀린 거는 정렬이 안 됩니다.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만 뭐라고요? 정렬이 가능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볼 때는 해상도도 가능하고요. 부가기능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같은 말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만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정렬은 진한 글자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뭐? 정렬 대상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HD 평균, HD 개수, 뭐 이런 말이 진한 글자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지가 있는 이런 부분이 항상 뭐라고요? 정렬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렬 대상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H 다음에 F가 왔죠. 원래 F가 H보다 빠르죠. 예, 그럼 이건 무슨 차순? 내림차순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율 거의 한 90%가 내림차순입니다. 90%가. 자, 그러면 제가 정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데이터 메뉴판에 가면 이렇게 정렬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기억에서 기억, 기억에서 기억이 있네요. 자, 요거는 쓰면 안 돼요. 요거는 이렇게 전체를 다 블록 쳤을 때 만약에 여기 기형에서 기형 내림차순 눌리면 요거는 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 코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 코드를 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기형과 기억은 맨 앞에 척한 항목을 가지고 정렬할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걸 누르시면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정렬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이 정렬. 이걸 눌러서.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고요. 이게 정렬 기준이 있는데 내가 방금 뭐 골라야 돼? 해상도. 해상도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은, 여기 정렬 방식은 뭐라고요? 내림, 차순, 이렇게. 예.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퍽. 자, 어떻게 됐어요? HD는 HD대로, FHD는 FHD로, 4K는 4K대로 딱 분류가 됐죠? 자, 이렇게 분류가 돼서 부분별로 묶여 있을 때만 뭐가 가능하다? 부분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렬을 해야만이 부분합을 할 수 있어요. 예,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정렬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블럭이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부분합이 있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부분합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그룹화할 항목인데,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니 방금 뭐로 정렬했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방금 니 뭐로 정렬했어요?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 뭐로 정렬했죠? 해상도 가지고. 네, 해상도. 이렇게 정렬한 대상을 항상 골라줘야 된다. 네, 잊어먹으시면 안 되겠죠? 정렬을 뭐로 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해야 될 함수인데요. 제가 잠시 여기서 아무 함수나 한번 골라볼게요. 눌러서. 아무 함수나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렇게. 부분합에서는 함수를 여러 개 고를 수가 없습니다. 몇 개만? 하나만 고를 수가 있어요. 하나만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지를 보시면 함수가 몇 개 나오느냐면 항상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개수, 평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부분합 한 번에 함수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 부분합을 몇 번 해야 돼? 두 번을 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두 번 해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말한 거 먼저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로 1번에 제품명의 개수와 소비자가 원의 평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수와 평균이 바로 뭐요? 함수입니다. 함수. 그럼 먼저 말한 애가 개수니까 개수를 먼저 골라주시고, 자, 개수라는 말 앞에 뭐의 개수요? 제품명의 개수. 그럼 여기에 계산할 항목은 제품명에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다 지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뭣도 모르고 다른 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놔둬놓고 있습니다. 다 지우셔야 됩니다. 딱 제품명만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리랑 내리랑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잘 들으세요. 부분합을 우리가 앞으로 두 번 할 거잖아. 두 번요. 두 번을 할 건데, 처음 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뭐예요? 안 돼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체크 자체를 뭐라고?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약속을. 예, 이건 아예 체크 자체를 지우자 항상. 됐나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손대지 마세요. 이제 그 이후의 부분은 손대지 마시고 이제 확인 버튼만 뭐라고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래가 바로 끝난 것이 아닌데 아직 부분합이 한 번 더 남아있죠. 네, 한 번 더 부분합이 또 바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부분합이 들어오면 잘 들으세요. 딱 두 군데만 손대면 됩니다. 어디야? 사용해야 될 함수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뭐요? 평균. 그리고 사용해야 될 대상도 바뀝니다. 소비자가 원. 요걸로 바뀌죠. 네. 문제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 딱 손대면 됩니다. 다른 부분 손댈 필요 없습니다. 딱 이 두 군데만 손을 대시고,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전체 평균, 개수. 그래서 다 맞아 떨어졌죠.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한 동작만 남았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 뭐야? 자, 왼쪽 옆에 한번 봅니다. 잠시만. 앞에 보세요. 스크린 앞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게 뭐지? 한번 눌러볼게요. 1번 하나만 넣었나? 전체에 관한 것만. 2번 부분적인 거 하나 더 추가. 3번 하나 더 추가. 4번 내용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런 말입니다. 예. 이 바로 윤곽선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윤곽선. 이걸 지워야 돼요. 이걸 지우는데 방금 우리가 눌렀던 이 부분합의 바로 옆입니다. 부분합의 바로 옆에 보면 그룹 해제라고 있죠?
이 그룹 해제 버튼 누르시면 여기 윤곽선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크말 시험에는 이걸 지우면 안 됩니다. 크말 시험은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ITQ는 이걸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곽 지우기라는 말을 탁 누르면 왼쪽 내용이 말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렇게만 하면 80점 끝입니다. 예. 자, 한 번을 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혼자서, 여러분 다 됐을 때 제가 혼자서 다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1작업에 있는 내용 B4번에서부터 H12번까지 내용을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네. 자, 그리고 제3작업에 미리 만들어 놓은 시트 B2번 셀에 엔터 쳐서 붙여 놓고요. 바깥쪽에 홈 메뉴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에서 선정률을 조금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데이터 메뉴판에 가셔서 정렬을 먼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렬을 먼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렬 버튼을 누르고 정렬 대상은 시험 문제에 함수 이름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입니다. 진한 글자로 함수 이름이 사이사이 붙어 있는 부분이 정렬 대상입니다. 그러면 문제지를 보니까 해상도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해상도를 고르고요. 다음 해상도에 보니까 HD 먼저 오고 FHD가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순의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렬 방식은 내림차순이구나. 이렇게 내림차순을 고르시면 되겠죠. 문제를 보고. 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무조건 꼭 내림차순만 넣는 게 아니에요. 한 90%는 내림차순이 넣는데 오름차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는 일단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제가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HD는 HD도, FHD는 FHD, 4K는 4K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죠. 자, 이렇게 분류가 되면 블록이 치즈가 있죠, 아직까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디에 들어가?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그룹화할 항목은 항상 뭐로 정렬했어?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한 대상을 항상 선택해 주면 되고요.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건 요거. 오자마자 함수부터 셀이 골라요. 이거 안 고르고. 네. 네, 그래서 실수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용해야 될 함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함수를 여러 개 못 고릅니다. 하나밖에 못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합을 몇 번 해야 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돼? 먼저 말한 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수가 먼저 말했으니까 개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수 대상은 개수라는 말 앞에 문제지에 적혀 있죠. 제품명. 그래서 거기에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다 지우셔야 됩니다. 꼭 실수 안 하도록 오르락내리락해서 확인을 꼭 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는 얘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체크를 안 하는 걸, 체크를 이렇게 지우는 거, 안 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개수가 나왔죠.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왜? 평균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 더 다시 부분합으로 들어가셔서 자, 두 군데만 딱 손댑니다. 어디에? 사용해야 될 함수를 바꿔야죠. 평균. 사용해야 될 대상도 바꿔야죠. 소비자가 원. 나머지 체크 지우고. 자, 요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손대지 마세요. 딱 두 군데만. 함수하고 계산 항목만. 자, 그리고는 확인 누르면 부분합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부분합을 하면 왼쪽에 윤곽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라는 이 윤곽선이 나오는데 이 1, 2, 3, 4라는 윤곽선을 없애야 되는데 요거는 자, 부분합 메뉴 바로 옆에 보면 그룹 해제라고 있습니다. 그룹 해제. 이 그룹 해제 안에 들어가면 윤곽 지우기라고 있는데 요것을 선택하시면 왼쪽 옆에 윤곽 기호가 다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작업이 끝입니다. 정렬 부분은. 쉽죠? 예. 자, 여기까지 B형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장을 하고. 자, B형 문제 한번 불러보죠.
자, B형 문제는 관심상품 탑 8이죠? 네, 관심상품 탑 8인데, 자, 이 관심상품 탑 8에, 자, 제3작업에 B4번부터 H12번까지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제3작업에 B2번 셀에다 이렇게 붙여넣고,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 넣어서 딱 이렇게 부분합할 자료를 가지고 와야죠. 자, 부분합할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뭐 할 거 없으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니까요. 그쵸? 자, 이제 문제를 보세요. 문제. 뭐로 정리를 했습니까? 제조사로 했어요? 분류를 했어요? 분류. 맞죠? 왜? 분류라는 말에 보니까 평균 개수라는 함수가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문제지를 딱 보고, 아, 뭐로 정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 기억 미연순입니까? 반대입니까? 비읍이 밑에 있죠? 네, 그러니까 반대. 내림차순 맞죠? 네, 뷰티가 밑에 있잖아요. 그쵸? 네, 내림차순입니다. 그거 딱 보고, 그거까지 판단하고 이제 정렬에 들어가셔야죠. 자, 갑니다. 전체 다 블록 지정. 데이터 메뉴판에 가서 정렬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야죠. 정렬이라는 이 버튼. 자, 이때 정렬 기준은 뭘 골라야 돼? 분류. 네. 분류. 정렬 방식은 뭐예요? 내림차순. 정렬 방식은 내림차순. 됐나요? 확인. 자, 그러면 식품은 식품대로, 생활용품은 생활용품대로, 뷰티는 뷰티대로 분류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어디 간다고? 부분합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블록이 취지가 있으니까. 부분합. 자, 들어왔습니다. 부분합. 자, 부분합의 첫 번째 질문. 그룹화할 항목. 이거 뭐라 그랬죠? 니 뭐로 정렬했어? 이 말입니다. 그쵸? 뭐로 정렬했어요? 분류. 분류 골라주셔야죠. 네, 이렇게 분류. 네. 자, 사용해야 될 함수는 개수와 평균인데 개수를 먼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골라? 개수. 개수라는 말 앞에 뭐라 적혀 있죠? 상품명. 문제지에 적혀 있습니다. 상품명. 그러니까 요거 체크. 나머지 체크 다 지우셔야 돼요. 오래랑 내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상품명만 딱 체크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무조건 체크 지우자 이렇게 했죠. 얘는 무조건 체크 지우자 우리가. 자,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릅니다. 나왔습니다. 개수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간다고? 부분합. 요거는 딱 두 군데만 손대라 그랬죠. 어디에? 사용해야 될 함수를 바꿔야죠. 뭐로? 평균. 예. 대상도 바꿔야죠. 문제 뭐라 되어 있죠? 가격. 예, 가격. 남은 체크 다 지우셔야 돼요. 가격만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자, 딱 이 두 군데만 손을 대시고 남은 손 대지 마세요. 자, 이제 확인합니다. 확인. 끝났어요, 부분합. 자, 부분합이 끝났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윤곽선을 지워야 되는데 이 윤곽선은 부분합 바로 옆에 있는 그룹 해제라는 메뉴죠. 바로 이 그룹 해제라는 메뉴에서 윤곽 지우기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저 혼자서 B형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자, 제1작업에 요만큼 내용이죠. B4번에서 H12번 내용을 복사 컨트롤 C. 제3작업에 B2번 셀에 찍고 엔터 해서 내용 넣고 홈 메뉴에서 선정리, 굵은 상자 테두리는 선정리 조금 깔끔하게 바깥에 해주고. 자, 정렬부터 하자. 문제집에 보니까 함수 이름이 사이사이에 끼어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야? 분류 부분이고, 분류 내용은 식품, 생활용품, 뷰티. 그래서 뷰티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림차순이네. 됐나요? 자, 그까지 확인됐으면 바로 이제 전체 블록 쳐서 정렬에 들어갑니다. 정렬에 들어갑니다. 전체 블록 치고
데이터 메뉴판에 정렬 버튼을 누릅니다. 정렬 대상은 누구? 분류. 정렬 방식은 어떻게? 내림차순 해서 이 딱 두 군데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식품, 생활용품, 뷰티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블록이 또 취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어디가? 부분합에 가시고 부분합에 오시면 첫 번째 질문에 그룹화할 항목인데 이건 항상 뭐로 정렬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랬죠. 그래서 정렬 분류를 했으니까 분류 고르시고 사용해야 될 함수는 한 번에 하나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두 번 해야 되는데 이때 먼저 말한 함수를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개수를 먼저 말했으니까 개수를 먼저 고를게요. 자, 그리고 개수라는 말 앞에 상품명이라는 개수 대상을 문제에서 적어줬으니까 요 상품명에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다 지우셔야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오르락 내리락해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 군데만 딱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뭐라고 체크를 안 하는 걸로 가자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걸로.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는 해결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블록이 쳐져 있으니까 다시 부분합에 바로 들어가서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는 두 군데만 손대라. 어디에? 사용해야 될 함수 뭐라고? 변경. 함수 대상 바꿔주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체크 지우고 함수 대상만 딱 체크되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군데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부분합이 끝난 겁니다. 자, 이때 부분합을 하고 나면 왼쪽에 윤곽기호가 생기는데 이 윤곽기호는 부분합 메뉴 바로 옆에 있는 그룹 해제죠. 이 그룹 해제에 가시면 윤곽 지우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30번 C형 문제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면 되겠죠. 아마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자, C형 문제를 가지고 저장하고 C형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ICT 기반 스마트팜 현황 C형 문제. 자, 먼저 제3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해가 가서 붙여내야죠. 자, B4번에서 H12번까지 내용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제3작업에 삑 B번 셀에다가 엔터 쳐서 집어넣고 홈 메뉴에서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사용해서 선 정리로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렬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니까 문제지를 보고 뭐로 정렬해야 되는지 판단합시다. 자, 봅니다. 문제지 보니까 진한 글자 함수가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이 뭐죠? 시공업체네요. 뭐라고요? 시공업체. 자, JS가 먼저 오고 G가 맨 끝에 있네요. 내림차순입니다. 이것도 맞죠? 자, 그러면 확인됐으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블록 치고 전체 다 데이터 정렬 누릅니다. 정렬 대상은 시공업체, 정렬 방식은 내림차순. 선생님, 내가 내림차순, 오름차순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오름차순 했어요. 그럼 오름차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네. 그럼 다시 들어와서 뭐라고요? 그쵸,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뭐라고? 내림차순으로 바꿔서 다시 하기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압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정도는. 다시 해보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해보면 딱 답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이 치져 있는 이 상태에서 어디 가자고 이제 부분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분합. 맨 끝에 있죠. 데이터 메뉴판. 자, 첫 번째 부분합 질문. 그룹화할 항목. 그룹화할 항목은 니 뭐로 정렬했노 방금? 이 말이라 그랬죠.
자, 방금 뭐로 정렬했어요? 예, 시공업체. 예, 시공업체. 그렇죠? 자, 사용해야 될 함수는 한 번에 하나밖에 사용 못해. 자, 먼저 말한 거 먼저 고르자. 개수를 먼저 말했네요. 맞죠? 자, 개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죠? 품목명. 그래서 품목명에는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다 체크 지우셔야 돼요. 자, 오리랑 내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는데 얘는 무조건 체크를 뭐라고? 지우자 그랬죠. 우리 약속했죠. 예. 자,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개수는 해결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디가? 다시 한번 부분합.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는 두 군데만 손대라. 자, 어디에? 사용해야 될 함수 바꿔주고 함수 대상 시공비 쪽에 체크해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체크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만 시공비 단위 1,000원에만 체크를 하셔야죠. 자,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두 개만 고른다.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두 개만 고른다. 예. 내가 잊어먹지 말라고 별 지랄 다 하네.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두 개만 골라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니까 평균 구해졌죠? 자, 이제 다 끝났는데 부분합은 다 끝났는데 왼쪽 옆에 1, 2, 3, 4 하는 윤곽기호를 지워야 되는데 요거는 부분합 바로 옆에 보면 그룹 해제 여기 들어가면 윤곽 지우기 있죠? 요거 탁 눌러주면 끝. 80점 확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ITQ 엑셀에서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80점 받기 너무 쉽다는 거죠. 네. 80점 받기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한단 말인데. 자,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분을 다 했습니다. 벌써. 함수 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분을 벌써 다 해버렸습니다. 함수만 빼고.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2022년 3월달 시험 문제지는 이제 함수 빼고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3월달 것만, 2022년 3월달 것만, 예, 다 끝난 겁니다. 자, 제가 요거까지 하고